안녕하세요. 집돌이뷰의 장돌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성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한 분들은 학생 시절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분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 패션, 그 중에서도 시계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 시계에 관해 조사를 하면은 현실과 괴리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20대 시계 추천 영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사회 초년생 혹은 그들에게 선물하기 위한 시계들로 가격이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낮은 가격대의 리뷰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20대 초반의 옷차림과는 거리가 멀거나 너무 마니악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시계 유튜버의 타겟층이 높은 연령대라는 점에서 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시계를 처음 접할 새내기 분들에게 이런 허들은 상당히 높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바로 2021 새내기를 위한 30만원 이하 시계입니다. 30만원은 일종의 마지노선입니다. 제 군대 후임을 비롯한 대부분의 20대 초반 지인들은 시계에 30만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는 것은 부담된다고 말해줬기에 그 안으로 리스트업을 진행해보았습니다. 제품 선정 기준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놓은 것은 디자인입니다. 시계를 처음 접할 새내기들에게 시계의 기능적인 면이나 헤리티지는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기능적으로 매력이 있는 시계이고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시계라고 할지라도 디자인으로 어필하지 못한다면 그저 올드한 아저씨 시계일 뿐입니다. 예쁜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옷에 매칭할 수 있는 시계를 우선순위에 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이즈입니다. 일상복부터 정장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이즈는 42mm 이하로 설정했습니다. 20대의 선호도가 낮은 파일럿 워치와 다이버 워치는 이번 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기능의 편리성을 위해 해킹 기능은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되며 기계식 시계의 경우에는 수동 감기를 지원해야 합니다. 첫 시계인 만큼 유명 시계의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베낀 오마주 시계는 낮은 순위를 주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새내기 분들은 해외 직구의 경험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외 직구로만 구할 수 있는 제품은 최대한 배제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만원 이하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찾으실 가격대이지만 솔직히 답변이 거의 정해진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회사가 나올지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카시오사의 MTP1302D 라인업입니다. 롤렉스 데이저스트를 연상시키는 코인 베젤이 특징으로 속칭 카이저스트라는 별명을 가진 모델입니다. 케이스 사이즈는 38.5mm, 두께는 9.2mm로 어떤 상황에도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카시오의 제품들은 가격대에선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만듦새와 무난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 자주 추천드리는 편인데요. 그 중에서도 1302D 라인업은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꾸준히 판매되며 디자인 역시 인정을 받은 모델이기에 추천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10만원 이하 가격대에서 메탈 브레이슬릿이 달린 시계가 필요하시다면 해당 모델을 비롯한 카시오의 라인업을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여성용 라인업인 LTP 라인업도 마련되어 있으니 여성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타임엑스의 위켄더 라인업입니다. 타임엑스는 10만원 이하 가격대에서 카시오와 함께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브랜드입니다. 다만 두 회사의 지향점은 상당히 다릅니다. 카시오는 가격대에서 조금 더 만듦새가 좋고 단단한 시계를 제공한다면 타임엑스는 적당한 품질에 다양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승부를 보는 스타일입니다. 타임엑스의 올타임 베스트셀러 모델 중 하나인 위켄더는 38mm 케이스에 9mm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발랄한 인상을 가진 시계로 정장보다는 캐주얼한 옷에 더 잘 어울리는 시계입니다. 남녀 크게 가리지 않는 디자인으로 커플 시계로도 많이 활용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위켄더 모델은 소위 줄지라는 맛이 있는 시계로 나토줄의 컬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시계이니 저렴한 나토줄을 원하는 컬러로 몇 개 구입하신 후 기분이나 옷의 분위기에 따라 바꿔 끼시면 다양한 시계를 가진 것과 같은 느낌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캐릭터 시계의 원조인 타임엑스답게 피너스 캐릭터 에디션도 있으니 피너스 팬분들이라면 한 번쯤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만 타임엑스의 쿼츠 모델은 초침 소리가 상당히 큰 것으로 유명합니다. 손목에서 초침 움직이는 소리가 나는 것이 거슬리신다면은 크로노그래프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초침의 사이즈가 작아 상대적으로 초침 소리가 적게 들립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한국의 시계회사 로만손의 드레스워치입니다. 이 시계 역시 시계 팬들 사이에서 꾸준히 찾는 사람이 있는 베스트셀러 중 하나입니다. 제 취향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유독 선호도가 높은 로만 인덱스의 시계인데요. 브레게와 비슷한 디자인으로 로레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진지한 드레스워치는 소개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상황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계를 리스트에 포함한 이유는 바로 가성비입니다. 스위스 론다사의 1069 쿼츠 무브먼트와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사용한 시계를 공식 판매처 기준에서 7만원 후반, 쿠폰을 비롯한 할인을 적용할 경우 6만원대에도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정말 압도적인 장점입니다. 케이스 사이즈는 39mm, 두께는 5.8mm로 약간 큰 케이스 사이즈만 제외한다면 드레스워치로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계의 단점은 케이스가 아닌 바로 가죽줄입니다.
물론 가격이 가격인지라 이 이상의 품질을 바라는 거는 약간 도둑놈 심보 같기는 하지만 가죽 냄새가 심하고 싸구려 같은 광택을 가지고 있다는 평이 많습니다. 이 시계를 구매하시고 예산이 남으신다면은 4~5만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는 악어 가죽 스타일의 가죽줄로 갈아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진으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매우 차분한 분위기의 시계로 셔츠와 블레이저를 사용한 코디를 자주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조금 더 클래식한 분위기를 원하신다면 골드 혹은 로즈 골드 모델을, 다양한 활용성을 생각하신다면 실버 컬러를 추천드립니다. 문페이즈 기능이 탑재된 모델 역시 9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하니 해당 기능을 원하신다면 이 모델을 살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20만원 이하입니다. 사실 이 가격대가 가장 애매한 가격대입니다. 분명 성능적인 면에서 좋은 시계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적인 면까지 제 조건에 부합하는 시계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몬데인의 오피셜 스위스 레일웨이스 워치입니다. 스위스 여행을 계획하신 적이 있으시거나 여행 프로그램을 즐겨보신 분들이라면 스위스 기차역에 있는 독특한 시계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애플이 디자인을 카피했다가 엄청난 금액을 물었다는 그 시계의 민수용 버전을 제작하는 회사가 바로 몬데인입니다. 몬데인에서 제작한 해당 시계들은 뉴욕 현대미술관에 입점하여 판매될 정도로 높은 완성도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인트가 있으면서도 가독성을 우선시한 심플한 디자인은 그 어떤 룩에도 잘 어울립니다. 사이즈 역시 22mm부터 42mm까지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으니 예산과 취향에 맞춰 원하시는 모델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장착한 모델의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 기왕이면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달린 모델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가죽줄의 퀄리티는 매우 떨어지는 편입니다.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품질이 낮은 가죽줄이니 처음부터 메쉬 스트랩이 달린 모델을 구매하시거나 사제 가죽줄을 달아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세이코사의 컨셉추얼 솔라 SN2527P1입니다. 예전보다 그 위상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중저가 시장에서 세이코의 입지는 작지 않습니다. 해당 모델은 40mm 케이스에 20mm 러그, 10mm 높이로 매우 이상적인 데일리워치 사이즈에 시계 유리도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스크래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이 시계를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솔라 무브먼트입니다. 태양광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솔라 쿼츠 무브먼트는 배터리의 교체 주기가 10년 정도로 매우 길고 관리가 쉬워 시계 관리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세이코답게 브레이슬릿의 품질은 형편없으니 맞는 사이즈의 가죽줄이나 메쉬밴드로 교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즈니스룩부터 일상생활까지 사용 가능한 무난한 시계를 찾으신다면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오리엔트 밤비노 2세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들 중 유일한 오토매틱 시계입니다. 큰돈을 들이지 않고 기계식 시계에 대한 로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리엔트의 밤비노는 그런 분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시계입니다. 수동 감기와 해킹을 지원하는 파워 리저브 40시간 무브먼트는 기계식 시계 입문에는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브먼트만 좋은 시계였다면 제 추천 리스트에 오르지 못했을 겁니다. 밤비노 2세대의 장점은 우선 다양한 디자인입니다. 1950년대 일본 드레스워치의 분위기를 가진 버전 1, 20세기 초중반의 빈티지한 느낌을 가진 버전 2, 호불호가 크게 없는 미니멀 디자인의 버전 3, 버전 1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새롭게 만든 버전 4, 아라비아 인덱스를 사용한 버전 5까지 다양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도 다양한 변주들을 보여줍니다. 제가 특히 추천드리는 라인업은 버전 1, 3, 그리고 4입니다. 버전 1은 클래식한 스타일로 조금 묵직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서 구매하기 가장 쉬운 밤비노 라인업이기에 추천드립니다. 버전 3와 4는 버전 1에 비하여 확실히 가벼운 분위기와 매력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 추천드립니다. 다이얼에 구멍을 뚫어 무브먼트의 밸런스 위를 관찰할 수 있는 오픈하트 버전 역시 국내에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밤비노 케이스의 사이즈는 40.5mm, 높이는 거대한 돔 유리를 포함하여 12mm, 러그의 너비는 21mm에 러그2 러그의 길이는 46mm로 평균적인 남성 손목에 잘 어울리는 사이즈입니다. 다만 러그의 너비가 홀수라 맞는 시계줄을 찾는 것이 조금 까탈스럽다는 점은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버전 4의 가죽줄 버전은 조금 사이즈가 큰 편으로 42mm 케이스 사이즈의 22mm 러그와 48mm 러그2 러그를 가지고 있습니다. 케이스의 사이즈는 조금 아쉽지만 러그2 러그가 짧아 충분히 소화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디자인이 뛰어나도 그걸 소화할 마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디자인의 의미가 퇴색됩니다. 밤비노의 초기 출시가가 300불대인 것을 생각한다면 실구매가 대비 마감의 수준이 뛰어난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거울처럼 폴리시가 된 케이스의 실루엣은 매우 깔끔합니다. 기계식 시계에 대한 로망이 있으시다면 해당 모델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30만원 이하입니다. 이 가격대부턴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기본적으로 탑재된 모델들을 선택했습니다. 이제부턴 어느정도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자신의 필요에 맞게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헤리엇의 19입니다. 헤리엇은 시계 생산 코스트의 70%가 한국에서 발생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지향하는 회사입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다니엘 웰링턴의 대안으로 많이 언급되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전 라인업들은 헤리엇만의 색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 출시한 19 라인업에선 자신들의 색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9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문페이즈 컴플리케이션과 독특한 카운터 밸런스입니다. 사실 비슷한 가격대의 쿼츠 문페이즈 시계는 그렇게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회사의 디자인의 영향이 많이 보이거나 비례를 비롯한 디자인이 매력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리엇의 19는 평균적인 사이즈인 40mm에 미니멀하지만 자신들만의 디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침이 12시를 지나는 순간 해리엇의 로고와 사명이 만나는 기믹은 매우 신선하고 매력적입니다. 해리엇의 시계들은 모두 각인 서비스를 진행하기에 커플 시계 혹은 선물용으로도 매우 적합합니다. 해리엇 시계의 가장 큰 단점은 아무래도 초침 소리입니다. 두께가 얇아 초침 소리가 새어나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튀지 않으면서도 자신들만의 특별함을 가진 시계를 원하신다면 이 시계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일본의 시계회사 노토의 쿼츠 모델입니다. 노토는 앞에 보여드린 해리엇과 상당히 유사한 브랜드입니다. 두 회사 모두 모국에서 시계 제작 코스트의 대부분을 발생시키며 미니멀 디자인으로 유명한 다니엘 웰링턴과 비슷한 가격대에 미니멀 디자인의 시계를 제작한다는 점이 비슷합니다. 다만 이 둘의 세부 전략은 상당히 다릅니다. 해리엇은 자신들만의 디자인 언어를 발전시키는 방향을, 노토는 특별하지 않은 디자인의 시계를 조금 더 퀄리티 좋게 다듬은 다음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식으로 전략을 잡았습니다. 바로 커스텀입니다. 시계를 고르고 거기에 원하는 시계줄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시계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시계줄만 구입도 가능하기에 다른 시계줄을 두세 개 정도 같이 구매하신다면 거의 모든 상황에 대응이 가능하여 첫 시계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제가 자주 추천드리는 브랜드입니다. 노모스를 참고한 미니멀 디자인의 전체가 폴리시된 케이스는 손목 굵기를 타지 않는 크기로 남녀 모두 취향에 따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의 공방들과 계약을 맺어 납품받은 독특한 시계줄들은 나만의 시계라는 인상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고 매력적입니다. 가로수길에 있는 매장에서 직접 커스텀해볼 수 있으니 방문하셔서 직접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시티즌사의 BX1001-892입니다. 시계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까지 시티즌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당히 의아하셨을 겁니다. 그만큼 이 가격대에서 시티즌은 매력적인 옵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모델은 광원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어 시계를 작동시키는 에코드라이브 기술과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월드타임 기능에 한번 날짜를 세팅하면 날짜를 변경할 필요가 없는 퍼페추얼 캘린더 기능까지 탑재한 시계입니다. 사이즈는 41mm에 러그폭은 21mm,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9mm로 최근 트렌드보다는 살짝 크지만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브레이슬릿과 맞는 시계줄을 구하기 어려운 21mm 러그는 아쉬운 점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만 제외한다면 정말 압도적인 편의성으로 무장한 시계입니다. 사실 디자인만 마음에 드신다면 주저하실 이유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매력적인 시계입니다. 편의성을 중시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모델을 비롯한 시티즌의 시계들을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티소의 비소데이트 쿼츠 모델입니다. 티소의 비소데이트는 12시에 맞춰서 날짜창이 변경되는 점핑 데이트 기능을 세계 최초로 적용한 시계입니다. 지금까지는 오토매틱 제품만 나왔으나 쿼츠 모델이 출시되며 30만원 이내로도 접할 수 있게 된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다른 시계들과는 추천의 결이 살짝 다릅니다. 다른 시계들은 다양한 분위기에 어울리는 산뜻한 디자인이라면 비소데이트는 포멀한 분위기에 어울리는 묵직하고 진중한 분위기의 시계입니다. 마치 앤틱 가구를 보는 것만 같은 트위스티드 러그와 날카로운 다우핀 핸즈, 폴리시된 인덱스의 옛날 티소 로고까지 정말 클래식하고 정석적인 디자인의 드레스워치입니다. 아무래도 성인이 되면 양복을 입고 경조사에 참여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타임엑스를 제외한 추천 목록에 있는 시계들은 이러한 양복에 충분히 잘 어울리는 시계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자리에 어울리는 격식을 갖춘 시계 역시 하나 필요합니다. 비소데이트는 이러한 자리를 위한 시계입니다. 물론 이런 자리 외에도 평소 블레이저나 코트를 활용하는 포멀한 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디자인입니다. 케이스 사이즈는 40mm에 러그의 너비는 20mm, 두께는 10mm에 러그 투 러그의 너비는 47mm로 표준적인 사이즈입니다. 단점이라면 시계 유리의 무반사 처리가 약한 데다가 시계 자체가 번쩍거려 빛이 강한 곳에서의 가독성이 떨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과 진중한 디자인 모두 갖춘 시계로 진지하게 시계 생활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 혹은 중요한 행사 때 찰 시계가 필요하신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모델입니다. 저의 추천 리스트에 있는 시계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시계들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고 싶었으나 너무 영상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간단한 소개와 추천한 이유 정도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회사와 제품들 외에도 정말 많은 시계들이 있고 매력적인 이야기가 담긴 시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 외에도 다양하게 물어보고 조사하셔서 정말 원하시는 시계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20대의 시작, 그 아름다운 첫걸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집도 리뷰의 장돌이었습니다.